롯데와 KT의 경기를 프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가 저는 절대로 리그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즌 초에 물론 이제 팬들이 우는 소리 하는 것도 있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진짜 아쉽군 패배를 했었어요. 6패 중에 역전패가 5번이었나 그러고요. 한 점차 패배가 4번이었어요. 6패 중에. 그리고 뭐 어제 경기? 그러니까 7패는 또 운이 없어. 그때는 좀 안 좋았는데 어쨌든 롯데의 장점이 뭐냐면 어제도 뭐 대다수의 팬들이 이 시즌의 희망을 많이 보셨을 텐데 5선발이었던 김진욱의 퍼포먼스가 절대로 약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제가 얘기했던 게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KT 팬들이 그때 되게 흥분했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물론 사우어라는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였는데요. 일단 로드리게스 사우어부터 분석을 하고 이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롯데 같은 경우는 이거죠. 헛스윙 유도가 리그 전체 2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김진욱은 그냥 1선발급이에요. 제가 김진욱 선수를 비시즌부터 쭉 봐왔는데 김진욱은 진짜 대박이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김진욱 선수가 이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김진욱이 올 시즌 이 연습 경기에도 잘 던지지 않았던 체인지업을 시범 경기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체인지업이 헛스윙을 굉장히 많이 유도하는 그런 구종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이 선수가 비시즌에 정말 준비를 잘했던 게 포심 패스트볼 직구 구속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작년보다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 147이 문제가 아니라 가볍지 않고 굉장히 마지막에 뭐 수직 무브먼트 RPM이 제 눈에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묵직하거든요. 이 선수의 직구가. 거기다가 커브까지 잘 던지는 거예요, 어제는. 그래서 이 선수의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가 저는 조금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구속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종속이 빨라졌고요. 구속도 증가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구속이 증가했어요. 뭐가 증가했냐? 평균 구속이 증가했습니다. 어제 무려 8이닝을 던지고 109를 던졌는데 직구 평균 구속이 146이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구속이 증가했다는 거죠. 피지컬 자체가 워낙 좋은 선수기 때문에 되게 좋고요. 지금 보시면 김진욱이 기록한 통산 헛스윙 유도 비율이 8.5. 자, 왜냐하면 김진욱 선수는 냉정하게 말해서 커브도 던지기는 했는데 직구와 슬라이더 위주를 던졌던 투수가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는 김진욱 선수는 직구도 잘 던지고 체인지업도 잘 던지고 커브도 잘 던지고 원래 좌완이니까 좌타자에게 강한 슬라이더까지 이렇게 확실히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헛스윙 비율 시즌 헛스윙 비율이 1위가 고영표 2위가 화이트와 함께 공동 2위가 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좋네요. 류현진 그 다음에 고영표에 이어 국내 투수 3위다. 특히 변화구 1구종인 슬라이더 그 다음에 체인지업이 다 좋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KT 같은 경우는 져서 그런지 기사가 안 나왔네요. 누굴까요? 안현민 없이 경기를 치러야 된다고 합니다. 되게 안 좋네요. 이 안현민 선수가 이 손에 맞았을 때 좀 걱정을 했는데 안현민 선수 한 경기? 근데 안현민 선수가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죠. 오늘은 안 될 것 같다. 부러진 데는 없다. 다행이다. 그래서 안현민이 빠져서 그런지 어제는 KT가 힘을 내지 못했던 그런 소식도 있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사우어와 로드리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어 선수의 평균 자책점은 4.09. 그 다음에 로드리게스의 평균 자책점은 8. 이렇게 되면은 저는 2경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고 봐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어떤 투구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자, 일단 직구와 투심을 던지는데 147 정도고요. 커터, 커브, 체인지업 이 정도로 던지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무난하게 던져요. 투심, 커터, 체인지업, 커브. 그리고 직구 비중. 그러니까 아무래도 투심을 많이 던지는 투수들이 올 시즌 유리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삼진율이 3.3%밖에 안 되죠. 제가 그래서 좀 그냥 무난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3.3%밖에 안 되는 이 삼진율은 결정구가 거의 없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자, 그리고 커터 커브를 던지는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던졌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고요. 이 로드리게스, 엘빈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는 자책점이 8로 높죠. 그리고 이제 직구를 던지는데 이제 포심이죠. 거기에 스위퍼 비중이 높고 커브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커브 비중이 되게 낮네요. 이 엘빈 로드리게스가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랬고, 제가 이 선수가 잘 던질 때는 직구랑 커브를 섞어 던져야 되는데 커브 비중이 이렇게 낮네요. 그러면 커브가 이렇게 조금 던지면 이 선수는 이 스위퍼가 주구종은 아니에요. 커브가 메인 구종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선수의 직구와 커브를 높이 평가했지 스위퍼를 높이 평가하진 않았어요. 체인지업하고. 그래서 아마 저 사직구장에 적응이 안 됐기도 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던지지 않았나. 그리고 그때 하필이면 SSG의 타자가 버닝 타임에 들어가기도 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때 이제 박성환 선수가 조금 못된 짓을 많이 했었죠. 자, 금요일에 이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로드리게스 피칭을 먼저 한번 봐볼까요? 이때 문제가 이거였어요. 1회 박성환 선수가 10개 공 던진 다음에 안타. 이게 제일 컸습니다. 이러면서 박성환이 그냥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에레디아에게도 스위퍼인데 지금 보시면 볼 배합이 문제네요. 제가 롯데 팬들은 아실 겁니다. 로드리게스는 무조건 직구랑 커브를 섞어서 던지라고, 하이존에다가 직구를 던지고 낮은 쪽에다가 커브를 던지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강남 선수의 이 리드가 전혀 로드리게스를 알고 있는 리드가 아니었죠. 지금 전혀 이 직구랑 체인지업이랑 스위퍼 위치가 올바르지 않죠. 스위퍼랑 체인지업도 이쪽으로 갔었어야죠. 요 바깥쪽 낮은 공으로. 스위퍼는 몸쪽으로 찌르는 게 맞고요. 그래서 3구, 5구 스위퍼는 몸쪽으로 찌르는 게 맞는데, 직구를 하이존에 던지고 커브를 이 아래쪽으로 던지면 로드리게스의 성적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건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미 인정을 받았던 그 엘빈 로드리게스였는데 지금 그런 투구를 아예 하지를 않았네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투구 자체를 엘빈 로드리게스 위주로 가져가지 않은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우어 선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경기밖에 하지 않은 두 팀이기 때문에 사실 평가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요. 자, 사우어 선수가 첫 번째 제가 LG를 상대로 던졌던 걸 알고 있어요. 자, 이 선수 제구가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구가 안 좋은 선수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날은 제구가 어땠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4사구가 2개인 걸로 보고 6이닝까지 던진 걸로 보니까 제구가 어느 정도 잡혔나 보네요. 그래서 확실히 공인구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메이저리그에 가까워졌으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사우어가 작년까지 던졌고 이런 싱커를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우어의 투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우어가 직구, 투심, 체인지업 이렇게. 그래서 체인지업의 위치도 나쁘지 않네요. 근데 낮아야 되죠. 체인지업의 위치가. 그 다음에 투심을 던져서 유격수 땅볼하고 좋고요. 그 다음에 152, 151을 던지면서 안타. 그 다음에 직구를 던졌는데 디아즈가 이렇게 하이 패스트볼에 아웃. 그러면은 이 선수의 5회 6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회까지 던졌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 구속이 유지가 되네요. 151의 직구, 그 다음에 커브, 투심 던지고, 여기 보면 볼넷을 이렇게 던지죠. 이 선수가 볼이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해요. 볼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삼성 타자들이 다 투심에 아웃이 됐네요. 투심에. 확실히 이건 확실합니다. 공인구가 KBO 리그 공인구에서 메이저리그 공인구로 바뀐 게 맞아요. 좀 미끌미끌하면서 투심을 던지는 투수들의 이 투심 무브먼트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거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투심 던지는 선수들이 거의 다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투심을 정타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구자욱 선수에게도 투심 커브 직구 149, 투심으로 디아즈가 2루타 직구, 그 다음에 투심이 안타. 자, 그런데 지금 류지혁이 너무 잘했기 때문이고요. 커터로 삼진 아웃인데 이건 이제 김영웅이니까 그렇고, 확실히 보면은 그래도 이 선수가 직구 구속이 6회까지 잘 유지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6회까지 잘 유지되고 있죠. 자, 그러면 양 팀의 타순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들은 워낙
이 표본이 적으니까 롯데와 KT의 타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에스 1번, 윤동희 2번, 전준우 3번, 한동희 4번, 김민성 5번, 손호영 6번, 전민재 7번, 손성빈 8번, 황성빈 9번인데요. 저는 황성빈을 무조건 1번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성빈을 쓸 거면 절대로 9번이 아니라 1번에다가 놔야 됩니다. 안 쓰면 안 썼지 쓸 거면 1번에다 놔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성빈 선수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일단 타율도 3할 3푼 3리고 도루가 1이에요. 당연히 도루를 잘하는 선수고요. 황성빈 선수와 윤동희 선수의 홈런 기억하실 거예요. 황성빈 선수가 지난주 일요일이었나요? 이 베니지아노 선수였나? 베니지아노 선수랑 안타를 치고 나가요. 엄청 커트 하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눈싸움을 합니다. 황성빈이 나가면 마황이라는 거는 타석에서의 마황이 아니라 주루를 할 때 마황인 거잖아요. 나가기만 하면은 상대 투수가 정말 진이 빠지고 너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황성빈은 도루를 하는 것도 도루를 하는 건데 상대 투수를 하여금 직구를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투수가 바로 황성빈이에요. 그러면 안 쓸 거면은 아예 안 쓰고 대주자를 쓰던가 쓸 거면은 1번에 갖다 놔야 된다 라고 저는 황성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이에스도 그렇고 한동희 선수도 그렇고 홈런, 물론 레이에스가 올 시즌은 홈런이 많아요. 그런데 레이에스와 한동희는 에버리지가 높은 타자예요. 그러면 이 선수들은 주자를 깔아놓고 써야 돼요. 레이에스 발 느려서 어제 아웃된 거 보셨죠? 레이에스랑 한동희는 주자를 깔아놓고 써야 되는 타자입니다. 그래서 레이에스 3번, 한동희 4번이 무조건 맞아요. 그리고 1번, 2번 타자에는 출루율이 높은 타자들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황성빈이 1번, 그 다음에 윤동희가 사실 지금 약간 부진하고 있는데 2번 타자에는 반드시 출루율이 높은 타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레이에스랑 그 다음에 한동희가 완전히 살아납니다. 한동희는 특히나 홈런 타자가 아니라 제가 타점 먹방을 하는 타자라고 비시즌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습을 지금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한동희가 지금 3할 7푼 5리예요. 근데 어떤 게 그런 모습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할 7푼 5리가 문제가 아니라 출루율도 4할 2푼 3리고요. 볼넷과 삼진, 그러니까 삼진을 그렇게 유난히 많이 당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한동희가. 약점이 크게 없는 타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한동희의 이 출루 능력을 좀 키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KT 같은 경우는 안현민 선수가 부상 라인업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장성호가 3번, 힐리어드가 4번 치면은요. 작년 KT로 가는 거예요. 작년 그 이하가 됩니다. KT는 무조건 안현민이 있어야 돼요. 최원준도 제가 에버리지가 내려갈 거라고 얘기했죠. 2할 8푼 9리입니다. 내려갔죠. 김현수 선수는 볼까요? 3할 2푼 6리 조금 더 내려갈 겁니다. 여기에서 어쩔 수 없죠. 프로 통산 보여준 게 있는 타자들은 갑자기 버닝 타임에 들어가도 장성호 선수도 조금 내려갈 거예요. 3할 3푼 3리. 힐리어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2할 5푼 6리인데 장타력은 좀 있더라고요. 홈런이 3개를 쳤죠. 그러니까 결국 김상수 선수도 2할 2푼 9리로 내려왔고 오윤석 선수도 내려갈 거예요. 4할 4푼 치지 못할 거예요. 류현인 선수가 지금 2할 4푼인데 류현인 선수는 작년 상무 기록을 보면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이강민 선수도 점점 내려오고 있죠. 이러니까 KT가 결국 안현민이 빠지면 요 1번, 2번 그러니까 김현수, 안현민, 힐리어드 가 잘해주지 못하면 우리가 시즌 전에 전망했던 이 라인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KT가 다득점을 할 수 있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KT가 엄청난 다득점을 했단 말이에요. 팀 기록에서 무려 70점을 했어요. 타율도 1위에요. 이게 버닝 타임이 시즌 초에 왔던 건데 과연 KT가 불펜도 좋고 선발도 좋은 거 맞아요. 근데 불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할 게 있는 게 제가 KT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KT 팬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제가 KT를 원래 시즌 전에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던 게 KT의 불펜에 요 손동현, 우규민 선수였어요. 작년 기준으로 요런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이거는 중요한 얘기니까 이 투구에서 저는 이 나이가 많고 구위가 약한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낮게 봅니다. 이거는 저만의 그런 그냥 야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만의 야구관입니다.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김민수, 전용주, 박영현, 한승혁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실제로. 거기다 주건이 어제 잘 던져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요. KT 불펜이 좋다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별로 좋지 않게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규민, 이상동이 끌고 갔어요. 지금 보시면 작년 KT의 불펜은 우규민과 이상동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손동현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 우규민, 이상동, 손동현이 올 시즌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건 그냥 저만의 예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시즌 초반이지만 안 좋아요. 이거는 저만의 그냥 야구관입니다. 다른 분들과 다를 수 있어요. 저만의 야구관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다.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KT, 그리고 비가 오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이야기해야죠. 만약에 비가 오면은 요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롯데는 누구랑 경기? 자, 롯데가 지금 KT 이 싸우는데 롯데가 지금 키움과 만나죠. 그러면 고척 알칸타라를 만나야 됩니다. LG도 고척 알칸타라를 만나서 졌고요. KT 같은 경우는 누구랑 만나냐? 두산이랑 만나는데요. 두산의 이영하 선수를 만날지 아니면 이영하를 건너뛸지 모르겠는데 비가 오는 게 KT에게는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만약에 비가 와서 건너뛰면은 두산 같은 경우는 이영하를 안 쓰고 플렉센 대체 선발이 아직 못 나올 텐데 그럼 이영하 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영하 선수랑 붙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니까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